저희가 1시간에 사망률이 1% 정도 증가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환산을 해보면은 3, 4일이 지나면은 거의 다 돌아가신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빨리 수술과 시술적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대동맥 파열 환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대동맥 혈관 센터를 맡고 있는 김태훈이라고 합니다. 모든 혈관 질병들에 대해서 수술과 시술적 치료를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대동맥류라고 하면은 대동맥이 늘어나서 혹처럼 부풀어 있다는 뜻입니다. 류가 한자로 혹류자고요. 정의상 1.5배 이상 늘어나게 되면은 우리가 그때부터는 정상 범주를 벗어났다라고 판단을 하고, 기본적으로 5cm에서 5.5cm가 넘어가면은 파열, 터지게 되는 위험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한폭탄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특별한 증상을 나타내지 않다가 어느 순간을 넘어가게 되면은 파열의 위험이 급속도로 증가하게 되고, 실제로 파열하게 되면은 급사의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고요. 파열 후에는 병원에 도달하지 못하고 사망하시게 되는 경우도 매우 많고요. 병원에 도착을 하더라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서 사망하게 되는 위험도 매우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동맥류를 몸속의 시한폭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은 전조 증상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자각하는 데에는 굉장히 한계점이 있을 텐데요. 흔하게 발견되는 경우가 건강검진을 하시면서 복부 초음파라든지 혹은 흉부 CT, 복부 CT 이런 것들을 촬영하시면서 우연치 않게 발견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 외에 자각할 수 있는 연관 증상으로는 누워있을 때 복부를 만지는데 심장 박동하고 동일하게 박동하는 혹이 만져진다. 그런 경우에 복부에 큰 혹이 있겠구나 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동맥궁에 우리 좌측 성대신경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쪽에 대동맥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은 성대신경이 마비가 생깁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쉬어서 이비인후과를 방문하게 되고, 이비인후과에서 이것저것 CT 혹은 가슴 엑스레이를 촬영하면서 대동맥궁이 커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동맥류의 위험인자라고 하면은 흔히 아는 혈관 관련된 위험인자를 모두 다 포함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력상으로는 고혈압이 있다든지 당뇨, 고지혈증 이러한 것들이 혈관의 병을 유발하기 때문에 대동맥도 아주 제일 큰 혈관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혈관의 병을 일으키는 모든 위험인자가 관련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신부전, 콩팥 기능이 저하되어 있으면 또한 혈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병력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생활습관, 식습관 중에서는 흡연, 음주, 불규칙한 혹은 바람직하지 않은 식습관 등이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대동맥류라는 게 우리 몸속의 시한폭탄이고, 사실상 파열이 되면은 급사의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파열이 되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느냐,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고요. 그 다음에 급격하게 혈압이 저하돼서 실신, 의식을 잃거나 이유 모르게 쓰러지는 상태로 발견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반드시 응급실로 병원을 내원을 하셔야 되고요. CT를 찍어서 혹시 대동맥 파열된 부위가 있는지 우리가 관찰을 하게 되고, 파열이 발견된 상황에서는 즉각적으로 수술적 혹은 시술적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저희가 1시간에 사망률이 1% 정도 증가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환산을 해보면은 3, 4일이 지나면은 거의 다 돌아가신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골드타임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최대한 빨리 수술과 시술적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대동맥 파열 환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의료 접근도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목적으로 다른 진료들을 보시다가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제일 흔한 것 같고요. 본인이 자각해서 오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만은 주로 이제 흉부는 우리가 갈비뼈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안에 있는 대동맥을 커져 있다 하더라도 만져볼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복부 쪽에서는 깊숙이 누르면은 척추 앞쪽에 대동맥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대동맥이 커져 있는 분이시라면은 배꼽에서 조금만 더 누르시면은 만져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만져진다면은 혹시나 커져 있어서 그런 건 아닌지 반드시 확인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위험 요인을 제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관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혈압 잘 관리하셔야 될 거고요. 혈당 조절 잘 하셔야 되고 식습관, 운동 등 생활 습관의 개선이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혈압약을 잘 복용하셔서 혈압이 높지 않게 당 조절이라든지 흡연, 술 이런 것들은 혈관에 화학적으로 혈관벽을 손상시키는 인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차단해서 혈관이 좀 더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대동맥에 커져 있는 것들이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지 않게 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더라도 이미 늘어난 대동맥이 거꾸로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대동맥류로 진단을 받으셨으면 인자들을 잘 조율을 해서 최대한 천천히 자랄 수 있도록 도모하는 것이 최선이고, 정기적으로 의료진 주치의와 상담하고 검진하면서 파열되기 전에 혹은 박리가 생기기 전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대동맥류를 발견을 하게 된 것은 굉장히 운이 좋은 편에 속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절대로 알아서 좋아지지가 않습니다. 운동 열심히 하시고 생활습관, 식습관 개선 다 하시고 금주, 금연 다 하시더라도 이미 대동맥류로 접어든 이후에는 거꾸로 정상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적정한 기간에 한 번씩 CT 촬영이라든지 초음파 등을 통해서 크기 변화가 있는지를 계속 면밀히 관찰을 해야 되고요. 파열의 위험이나 박리의 위험이 있다라고 판단되면 즉각적인 치료를 해야 됩니다. 실제로 굉장히 위험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본인이 잘 관리해왔으니까 괜찮겠지 또 틀린 말이고요. 잘 관리 안 해도 지금은 수술 안 해도 되는 정도니까 간과해도 되겠지, 그것도 틀린 말입니다. 잘 관리도 하셔야 되고, 잘 관리함과 동시에 의료진과 정기적인 만남을 가지셔야 이 대동맥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지를 실제로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치료가 선행될 수도 있고, 혹은 파열되어서 박리가 생겨서 응급실로 내원하는 수밖에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기검진을 통해서 의료진과 필요한 검사들을 잘 받으시고 여러 가지 위험 요인들을 잘 피해가면서 대동맥류가 최대한 빨리 커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고,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